안녕하세요. 인생커님 박종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바로 지식산업센터 투자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분양이 예전보다는 적어졌는데요. 근데 2021년, 22년 부동산 불장이라고 하던 때에 분양 열풍이 일었었죠. 지식산업센터, 소위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인데, 아파트형 공장에서 분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 월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분양 대금을 납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출이 잘 나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다가 공실이 너무 많아지면서 애물단지가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사례로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씨는 이제 40대 중반의 이제 가장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많은 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종잣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 종잣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유튜브 방송도 보고, 유튜브 방송에서 또 한창 자신이 보던 채널에서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해서 이거는 임대를 주면은 월 수익이 200만 원은 꾸준히 들어온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친구가 자신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분양을 이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한 이제 지식산업센터 관련 분양 대행사 쪽을 찾아가게 됩니다. A씨 입장에서는 미래에 혹시 실직을 한다거나 이제 회사에서도 지위 같은 게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안정적일 것 같다, 건물주가 되는 월세 수익을 통해서 버는 게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종잣돈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결국에 투자를 합니다. 계약금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또 대출로 이제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해서 5억 원 정도 상당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요. A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돈은 썩는다. 가만히 있으면 돈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또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불릴 방법,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거에 이제 넘어가게 됐냐면, 임대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임대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지식산업센터는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서 수요가 많아서 엄청 잘 나가요. 이런 식으로 수요를 많이 부풀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풀려서 얘기를 했고, 초기에 당연히 이제 자본 부담이 적다, 대출이 80% 70%까지 나오니까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어필을 했었고, 향후 임차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겠죠. 네, 이 부분도 그 A씨를 혹하게 만든 그런 요소였습니다.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속아서 결과적으로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A씨는 이 분양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드디어 건물주가 되는구나, 나도 이제 월세를 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돈을 이제 준비를 했죠. 그러고 계약 후에 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등기를 치게 되는데요. 잔금을 치르고 이제 등기를 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대출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가량을 이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통해서 대출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주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들이 줄을 서 있다, 여기 들어오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주변에도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과잉이었기 때문에 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월세도 내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훨씬 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금리도 이제 오르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할 때 보다는 금리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조금 이제 적게 내놔야 그나마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가 가능한 업종들이 있는데 이 업종 제한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인데,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조업이나 정보통신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A씨는 잘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차인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업종은 안 되고 저런 업종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한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공실을 면하려고 좀 임대료를 싸게 해서 입주업체를 받았는데, 훨씬 더 이제 내가 생각했던 임대료보다 적다 보니까 사실 적자가 나버리는 상황이었어요. 월 대출이자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상황인데, 실제로 월세로 받아들이는 수익이 이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계속해서 대출이자만 감당하기에도 벅차고, A씨는 이제 자기가 투자한 돈 전부를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건질 수는 있을까, 지식산업센터를 매도를 할 수는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사례인데, 이제 사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그 분양 관련해서 이제 사기 취소나 여러 가지 이제 소송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양대금을 돌려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 중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식산업센터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주거용을 섞는 듯한 느낌을 주는 어떤 광고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은, 실제 학업심 판례 사안인데요. 라이브 오피스, 아니면 산업, 업무, 주거, 상업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요.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약간 집에서 일반 오피스텔처럼 집에서 막 쉬면서 일하고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오피스긴 오피스인데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케이스에서 1심에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지자체장이 그 시정조치 명령이나 이런 거를 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형사고발이 가능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원래 이 아파트형 공장인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서 28조의 4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들어가는데 기만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입주자를 모집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임차 수요에 대해서 기망을 한 경우인데 이거는 임대 수익을 좀 보장하는 측면에서 여기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라는 걸 과도하게 홍보를 한 거죠. 아니면 주요 정보를 좀 속였다거나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그 옆에 그 지원시설로 기숙사를 분양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분양한 사례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 기숙사의 임차 수요가 16,000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요거를 분양을 다 했는데 실제로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외부에서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은 그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한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임차 수요와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속였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돈을 돌려받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형 공장인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이 업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이런 게 입주 가능 업종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서 이건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영상 콘텐츠 제작업이나 좀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유통업, 매니저업, 컨설팅업 이런 것들도 인정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업종을 다 인정해주고 카페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한창 이제 분양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분양을 한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요, 그 임차 수요 같은 걸 잘못 판단했다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꼼수죠. 원래는 실제로는 그 업이 아니어도 업종상으로 뭘 추가해서 이걸 인정받는 이런 부분으로 많이 분양을 했었죠. 생각보다 그 시드머니를 갖고 있던 분들 중에 이걸 투자를 해서 지금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거의 매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모았던 종잣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어렵게 모은 돈인데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조심해 주시고 어떤 거든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있죠. 이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일반인 분들은 투자를 안 하시기를 권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변호사하고 이런 사건을 접하니까 저는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소위 말해서 상가와 관련된 거 아니면 이런 분양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은 일반인 분들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좀 지식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그 분양 계약을 할 때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계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실 거라고 하면 철저한 공부나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다, 그 시드머니를 주거용 부동산을 더 잘 보는데 투자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